지난번에 맞다. 우리 기말고사 있잖아. 기말고사. 그래서 얘기는 했었는데 날짜를 확정 안 지은 것 같아서 우리가 기말고사를 6월 16일 날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는 낼 생각이 없고 중간고사 정도 수준으로 낸다고 생각하고 지금 생각으로는 점수도 잘 줄 생각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 말고 아이고, 포기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어떻게 쓰든지 해야 되니까 지난번처럼 똑같이 줌으로 이렇게 할 거고 와서 하라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나는 와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 안 될 것 같고 이 학기에는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 지금 보니까. 근데 그렇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게 보면은 요 얘기에 있어서 1111에 대해서 이제 DTFT를 구해서 이제 하는 방법을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DTFT를 구하면은 이게 사인 이거 해보면은 일단 사인 2오메가 2분의 오메가 분의 사인 2오메가가 돼가지고 이게 크로스하는 게 0일 때 그러니까 이게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럼 2오메가가 0이 되는 거는 2분의 오메가가 다 했었어요. 2분의 오메가가 0부터 2분의 오메가가 0부터 파이, 2파이일 때 오메가 되니까 오메가가 0이 되는 거 0부터 2파이, 4파이 이렇게 2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거 분모가. 분자가 0이 되는 건 2오메가가 0이 되는 거니까 2오메가 0, 파이, 2파이, 4파이, 3파이, 4파이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는 0일 때, 2분의 파일 때, 파일 때, 2분의 3파일 때, 2파일 때 이렇게 되니까 크로스하는 게 이게 분자가 0이 되면은 이제 큰 상관이 없고 0이 되는 거지. 그럼 전체가 0이 되는 거지.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0일 때 이걸 이제 해서 보면은 대충 요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여기 보면 1111이죠. 1111 이렇게 되는 거. xn이 이게 1111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제로일 때 이게 DTFT를 해서 요 그림이 나온 게 여기 나온 거고 여기 나온 거고 요런 그림이 나와. 이게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나와. 플라팅을 해보면. 근데 요 다음에 거는 뭐냐 하면은 요게 이제 n일 때 이제 DTFS 아니 DFS를 요걸 구해보자고. DFS 이걸 DFS를 이제 DFS는 DFT랑 같은 거라고 했지 사실은. 같은 거라고. 이게 네 개만 나눠 이게 딱 주어진 거니까 사실은 요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 나머지 그러니까 0부터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러니까 4부터는 안 되고 n이 마이너스 1부터는 안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되는 건데 하여튼 DFT가 결국은 XK가 계산해 봅시다. XK가 K라는 게 그리고 N은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N이 4니까 그러면 XN에다가 WN에 NK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면은 K가 0일 때 그 다음에 K가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이렇게 네 가지만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이 돼. X4는 X0하고 같아. 그래서 보면은 n이 0일 때 3 이렇게 되니까 xn에다가 어떻게 wn의 0승이 되는 거지. k가 0면 0이 되니까. 그러면 이건 1이 되지. 1. 이거는 결국 x0를 더하는 거니까 x0, x1, x2, x3 이렇게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이 뭐가 돼 이거? 김정현. 네? 여기는 뭐가 돼 이거? 4입니다. 4지. 그냥 1111이니까 다 지금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1을 구해봅시다. x1을. 그럼 n0는 3에 xn인데 wn에
K가 1일 때거든. 그러면 K가 1이니까 NK니까 N승을 해주면 되겠죠. N. 근데 WN이, N이라는 게 지금 4거든, 사실은. 4. 이게 4거든. 그럼 결국 뭐냐 하면은, 이 WN의 N승이라는 게, 이게, 결국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4분의 2파이 N,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4분의 2파이 N, 요 4분의 2파이 N,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분의 파이에다가 전체 N승. 그러면, 마이너스 J의 2분의 파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주역렬. 네. 이거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분의 파이 뭐가 되는 거야? 익스포넨셜 j가 들어가면 내가 뭘 떠올리려고 했다고? 뭘 떠올려야 돼? 단위원 떠올려. 단위원 떠올려. 그렇지. 단위원에서 잘 생각해봐. 이거 단위원에서 여기서 0에서 2분의 파이만 같다. 2분의 파이. 여기 직각이잖아. 이 지점이네, 이 지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야, 이거? 마이너스 J. 그래, 마이너스 j잖아. 그 어려워. 마이너스 j의 n승을 말하는 거네. 그럼 이걸 다시 그려보면은, 다시 이제 풀어보면은, 이 밑에 밑에 좀 치워야 되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썸에, 그러면 n은 0부터 3에 n에다가 마이너스 j의 n승을 지금 하라는 거야. 그러면 1일 때 x0에다가 어떻게 0 있으니까 1 곱하기고, 그 다음 플러스 x1에다가 어떻게 마이너스 j를 하는 거고, x2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x3에다가 그 다음에 j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해주면 요거는 1이고 다 1이니까 1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j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곱하기 j 이렇게 되니까 이거 없어지고 1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이제 다 0이 됐네. 0. x1은 0이 되네. 그 다음에 x2도 계산해 봅시다. x2도 계산하면은 썸이 n0에서 3까지 xn에다가 w4의 2n승 이렇게 되겠네. 근데 w4의 n승이 아까 뭐였다고? w4의 1이 뭐였다고? 마이너스 j였거든. 그럼 이거의 제곱이니까 w4의 제곱은 마이너스 j의 제곱. 이 마이너스 j의 제곱은 뭐여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거야, 결국. 그럼 결국 이거는 n은 0부터 3까지 xn에다가 마이너스 1의 n승 요걸 구하죠. 그럼 어떻게 돼?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1 곱하기 1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0이 되네. 0이고 그 다음에 x의 3을 구하면은 n은 0부터 3까지 xn에다가 w4의 3n 이렇게 되니까 3n이 w4의 3승은 마이너스 j일 거 아니야. 아니 j일 거 아니야. j w4의 그러니까 w4라는 게 마이너스 j인데 w4의 3승은 j가 되는 거지. j. 그러면 w4의 3n은 j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해보면은 x에 1 곱하기 1이 되겠지. 일단 1 곱하기 1 곱하기 j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j 이렇게 해주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제로가 되는 제로. 그러니까 4000 이렇게 되는 4000 이렇게 된다고. 4000.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아까 4000 보니까 4일 때 0일 때 0일 때 0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요 값이. 그러니까 이게 DTFT를 우리가 구한 거 요게 DTFT잖아. 1111에 대한 DTFT거든. 이게 1111에 대한 DTFT가 요렇게 나온다고. 물론 우리는 지금 앰플리튜드만 많이 매그니튜드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걸 111이라는 걸 1111이라는 걸 우리가 DFS 또는 DFT를 구해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4000 이렇게 나오거든. 뭐 4000은 도대체 뭐냐 하면은 111을 DTFT를 한 상태 요게 DTFT를 1111을 DTFT 한 거잖아. DTFT를 해서 나온 거에다가 그러면 이게 0부터 이게 2파이야. 이게 파이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2파이야. 근데 이걸 111을 DFT를 해주니까 어떻게 된다고? 4, 0, 0, 0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4, 0, 0, 0. 4개로 2파이를
4개로 나눈 거잖아. 이 파이를. 이 파이를 4개로 나눈 거 이게 뭐야? 2분의 파이마다 한 거라고. 2분의 파이. 이게 좀 2분의 파이잖아. 이게 2분의 파이. 그럼 이거는 파이 2분의 3 파이. 요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4, 0, 0, 0 이 값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아, 그러면은 DFT라는 게 DFT라는 게 아니 그러면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뭐 사실 가정을 하고 하는 거잖아. DFT는 원래는 DFS가 반복이 된다는 걸 가정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DTFT라는 게 이게 2분의 파이마다 이렇게 값을 마치 프리퀀시에서 샘플링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4, 0, 0, 0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이걸 111 우리가 111 1111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걸 이제 뒤에 000 0000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럼 8개짜리가 되네. 8개짜리가. XN이 여기서 8개짜리야. 이게 보면은 8개짜리다. 8개. 8개. 그러니까 n이 8이 되는 거지. 8. 8마다 반복된다. 실제로 8은 아닌데 이게 1111을 요 한다. 그러면 이 신호에 대해서 DTFT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신호에 대해서 1111에 대해서 DTFT는 똑같지? 이 신호나 1111에 대해서 이거 DTFT 하나 두 개 똑같아. DTFT는 똑같아. 둘 다 DTFT는 같다. 왜냐하면은 DTFT라는 게 어떻게 n이 0부터 뭐 n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만 여기서는 1부터 3까지만 xn이 1이잖아. xn이 1이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 이렇게 되거든. 요게 다 1이잖아. 요 사이에서만. 뭐 이게 0을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은 거잖아. 어차피. 0을 붙이나 안 붙이나 여기서도 어차피 0은 0이라고 이게 표시를 안 한 거는 다 0이라고. 그러니까 1111 0000을 하나 1111에 대해서 DTFT를 하나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111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xn이 이게 1, 1, 1, 1 이게 0일 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DTFT를 하면은 FT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exponential j 오메가는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 오메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3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xn이 x 뭐 다시 x 뭐 바라고 할까 뭐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1111 여기다가 0000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것도 DTFT는 이거 똑같아 이게. 같다고. 왜냐면 이건 0은 어차피 0이니까 0 곱하기 1 0이니까 식 자체가 같으니까 똑같이 나오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똑같아. DTFT에서는. 근데 이거를 XN에 대한 DFT를 구한다. DFT를 구한다. 그러면 달라진다고. DFT 아까 우리가 구했잖아. 어떻게 된다고? 4000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4000 되는데 이거는 XN 바에 대한 DFT를 구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8개가 나와. 이거는 8개가 나온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4000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간에 이 값들이 들어간다고. 여기 이렇게 값들이 들어간다고. 그 값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값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DTFT를 할 때 이렇게 됐잖아. 4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이게 2파이고 이게 파이고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이게 제로이고 이렇게 됐잖아. 이게 값이 4였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에 가면 이게 2파이가 되면 다음 주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8개짜리는 어떻게 되냐? 111000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 값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요 값들이 여기. 요 값이 여기. 요 값이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다. DFT는 그러니까 DFT의 레졸루션을 높이 하려면 여기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DFT의 레졸루션을 높인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고? DFT의 개수 n이 커진다.
라는 건 우리가 WN이라는 게 exponential j의 이 파이를 n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게 레졸루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파이를 n으로 이게 더 정밀하게 보인다고 이게 정밀. 아까는 우리가 파란색으로 할 때는 이 파이 요거 할 때는 어떻게 이거는 2분의 파이마다 알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얼마마다 알 수 있는가? 이거는 4분의 파이마다 아는 거예요. 4분의 파이마다. 4분의 파이마다 값을 꼽아낼 수 있다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레졸루션을 DFT의 레졸루션을 우리가 더 빽빽하게 보고 싶다. 빽빽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0을 많이 추가하면 된다. 0을 많이 추가하면은 그러니까 DFT를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0을 제로 패딩이라고 해요. 이걸 제로 패딩. 제로를 패딩 넣는다고. 제로 패딩. 제로 패딩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제로 패딩을 많이 하면은 요 레졸루션을 높일 수가 있어. 점점 더 이게 우리가 지금 4개짜리, 8개짜리 했는데 만약 이걸 xn을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더 넣어 봅시다. 그 x에 tilde를 n을 이게 1111 0000 0000 0000 16개짜리를 했다. 16개짜리. 이 DTFT는 똑같아요. 어차피 0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x tilde에 여기 해보면은 x tilde의 n을 이제 DFT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중간 값들이 점점 더 이제 채워진다고 이게 우리가 중간 값들이 이렇게 된다. 16개 중간 값들이 여기에 또 중간 값들이 중간값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 좀 중간 값들이 다 채워지게 돼 있어. 점점 더. 그러니까 여기는 n이 이제 8일 때 이렇게 되고 이 값들이 그 다음에 n이 16일 때는 점점 더 이게 줄어드는 요것들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이렇게. 이게 n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러니까 제로 패딩을 뒤에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원래 신호는 똑같은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뭐 플라팅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플라팅 할 때도 우리가 DTFT를 플라팅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오메가를 0부터 2파이를 했다가 이걸 뭐 500분의 1씩 2파이 뭐 이렇게 뭐 아니면 파이 우리가 파이로 했으니까 실제로는 계산할 때는 파이까지만 봤으니까 500분의 파이 500개로 나눈 거잖아. 이 레졸루션을 굉장히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DTFT 요 사이 값을 DTFT에서 플라팅 할 때는 요거를 늘려주면 되는데 우리가 DFT를 바로 할 때 DFT의 레졸루션을 높인다 그러면은 n을 증가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제로 패딩을 더 늘려주면 돼. 아니면 뭐 1을 더 추가시키면 원래 신호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개수를 많이 늘으면은 무조건 레졸루션이 늘어나게 돼 있어. 왜냐면 n분의 1이니까. 그런데 왜 0을 추가를 해야 되느냐? 0을 추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0을 추가는 이게 제로 패딩 대신에 그러니까 n을 늘리면은 레졸루션이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레졸루션이라는 건 프리퀀시를 내가 볼 수 있는 그 미세한 그 차이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야. 프리퀀시 차이가. 뭐 우리가 뭐 픽셀 같은 건 우리가 여러분들 뭐냐 이게 핸드폰에 우리가 카메라 화소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레졸루션이지. 우리가 꼭 똑같이 볼 수 있는 어떤 뭐 어떻게 뭐냐 경치가 있는데 그거를 뭐 100만 화소로 찍느냐 그러면 그 사진 한 장을 100만 개의 점으로 찍는다는 얘기잖아. 100만 화소. 그러니까 100만 화소로 찍겠다는 건 서로 찍겠다는 건 요 어떤 그림을 이렇게 100만 개의 점으로 찍겠다는 거거든. 매핑을 하겠다는 거거든 이게. 이게 전체 총 100만 개야. 100만 개로 이거. 요즘 뭐 워낙 더 좋아져 가지고 뭐 천만 화소 하겠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그림인데
이게 점점 더 줄어들어요. 이게 전에는 하나 들어가는 게 10개가 되는 거지. 전체 1000만 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당연히 더 레졸루션이 더 높아지면 더 우리가 세세하게 분해할 수 있잖아요, 이걸. 확대했을 때 보면은 확실히 드러나, 이게. 이 부분을 확대했을 때, 이 부분을 확대했을 때 보면은 훨씬 더 깨끗하지. 레졸루션이 더 높으니까. 물론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레졸루션이 더 높인다. 그럼 왜 하필 제로 패딩이냐? 왜 1을 넣으면 안 되느냐? 왜 2를 넣으면 왜 안 되느냐? 3을 넣으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이건 명확해. 왜 제로를 넣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했지만 xn에다가 우리가 원래 보기 전에 1111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n이 제로일 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1인 거. 그러니까 n이 제로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만 1인 어떤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DTFT를 하는 거잖아. 이거 DTFT를 한다.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x 해시라 해가지고 n이 이거 예를 들어서 레졸루션을 느리게 했다고 해서 1111 1111 이렇게 했다. 8개짜리로.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n이 제로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이렇게 되니까 위에 걸 DTFT를 할 때는 x의 exponential j 오메가는 건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1 마이너스 j의 2 오메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3 오메가 여기에 대한 수식이라고. 여기에 대한 플라팅이라고. 근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1을 제로를 패딩하지 않고 1을 패딩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x의 exponential j 오메가라는 건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2 오메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3 오메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4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쭉 해가지고 exponential 마이너스 j 7 오메가 이렇게 되잖아. 이 두 개는 다른 거라고. 이게 두 개는 다른 거라고. DTFT 자체가 다른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제로 패딩을 하게 되면 DTFT가 원래 신호가 똑같다고. DTFT에서 출발하는 신호가. 그냥 그 레졸루션만 늘어나게 된다고. n의 개수를 늘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무턱대고 이제 레졸루션을 늘리겠다고 해서 내가 111을 늘리면 이제 이게 2간 들어간다는 하면은 DTFT 자체가 다른 거야 이게. 왜냐면 지금 봐봐,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같지만은 이 전혀 다른 거라고. 이거는 위에 거는 없었는데 밑에 거는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걸 패딩하면 안 된다고. 다른 걸 패딩해 버리면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요걸 원래 우리가 하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1111 이게 1111 요거를 우리가 레졸루션을 높이기 위해서 1111이 4개짜리밖에 안 되잖아. 4개짜리. n이 4이니까 4개짜리니까 결국 레졸루션이 2분의 파이라고. 왜냐하면은 이게 2파이를 n으로 나누는 요 정도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4분의 2파이가 되니까 2분의 파이가 레졸루션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111이. 근데 이걸 이제 레졸루션을 높이려면 개수가 많아지면 되거든. DFT 할 때. 근데 이걸 만약에 이게 1111 하고 0000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는 레졸루션 높아져.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8분의 2파이가 되니까 레졸루션 4분의 파이가 된다고. 레졸루션 높아지지. 그리고 어떻게 된다? 원래 DTFT도 원래 같은 거야. 그러니까 레졸루션만 높아졌다고. 레졸루션만 높아졌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111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레졸루션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나 제로 패딩이 너무 싫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2, 3, 4, 5 이렇게 하면 이것도 레졸루션 높아져. 이렇게 하면은 8분의 2파이가 되니까 레졸루션의 4분의 파이라고. 레졸루션 높아져. 이게 높아진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신호하고 달라지게 된 거야. 이게 완전 다르다고 이거. 나는 원래 111 되는 거 n이 1일 때, n이 0일 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3일 때, n이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만 1인 어떤 신호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신호를 뭔가를 뭐 이렇게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구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걸 하고 있다고. 이게 n이 이게 잘 봐. n이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n이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는 0이었잖아. 원래 신호는. 근데 내가 2, 3, 4, 5 레졸루션 높이겠다고 해가지고 2, 3, 4, 5를 높였다. 이러면 레졸루션은 높아지는 거는 맞지만은 원래 신호가 아닌 거 이상한 걸 지금 내가 보고 있다고. 원래 신호가 아니라. 아무튼 높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로 패딩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제로 패딩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팩터가 되는데 DSP에서는 이게 이제 레졸루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로 패딩이라는 거 0을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이걸 하면은 점점 더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주파수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우리가 마치 이 오메가의 요 레졸루션 높이기 위해서 이 개수를 500이라는 개수를 뭐 100에서 500으로 하면은 5배 늘어나는 거잖아. 그것처럼 이것도 n을 0을 이제 0을 많이 추가를 하면은 뭐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물어봐야 되겠다. 양시온. 네. 지금 무슨 얘기했어 이거? 아는 대로 요약을 해봐.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 여기서 쭉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그림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얘기를 했었다고. 그 얘기를 한번 요약을 해봐. 아니 틀려도 되니까 그냥 아무 얘기해봐. 해봐 그냥. 일단. 양시온 네. 대답을 안 해. 아니 뭐 딴짓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걸 볼 수가 없으니 내가 참 이거 뭐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네. 최홍균. 네,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 제로 패딩을 하면은 어, 레졸루션이 그 n 값이 많아지니까 더 어,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더 어, 구체적으로. 하여튼 뭐 알고 있네. 하여튼 뭐 너 지금 뭐 대단한 얘기 한 것도 아닌데 지금 뭐 모르겠는 사람은 좀 그 공부를 할 때 있잖아. 내가 지금 자꾸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내가 뭐 그냥 심심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 자꾸 요약을 하려고 해야 돼. 내가 이거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면 자꾸 어떤 걸 하고 나면 요약을 하려고 해야 돼. 요약을 하고 내가 설명하려고 해야 돼. 요 습관만 잘 들이면은 공부는 잘 할 수 있어, 정말. 뭐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난 진짜로 그 얘기 믿지 않아. 무슨 뭐 우리가 지금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뭐 머리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내가 뭐 살다 보니까 뭐 물론 머리 좋으면 이걸 잘해. 이걸 그냥 이걸 얘기를 안 해도 이걸 어릴 때부터 하는 거야. 이 습관이 돼 있는 거야. 머리가 좋다라는 얘기가 무슨 대단한 뭐 내가 기억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대단한 기억력은 내가 볼 때는 뭐 거의 없어. 뭐 IQ가 높다고 그 대단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다 이 사람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특징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막 마치 컴퓨터처럼 내가 뭐 이렇게 입력만 하면은 그게 탁탁탁 메모리에 딱딱 뭔가 이게 저장이 되고 하는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그런 사람 없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
자기가 듣는 것들 아니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도중에 스스로에 대해서 이걸 계속 요약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있다고. 그 내가 자꾸 설명을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버릇 같은 게 있어. 그런 게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게 자주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게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지 뭐든지 하여튼 뭐 영어를 잘하는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으로 되는 게.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습관이 되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가 그걸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자동적으로 돼요. 그게. 그래서 이걸 좀 내가 이게 계속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그 딴짓하지 말고 이제 하라는 건데, 이걸 스스로 내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해보려고 해봐. 그걸 내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살아가면서는 뭐 이게 또 안 되네. 이게 또 이상해. 여기에 가다 놓으면 좀 안 되네. 뭐 살아가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일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는데, 그거 할 때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뭐 쟤는 나보다 머리가 좋아서 뭐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난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진짜로. 어. 나도 내 자신이 그렇게 나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뭐 내가 그렇게 뭐 공부를 뭐 그렇게까지 뭐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어느 정도는 어느 식당에 가든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니까 결국은 보니까 이게 인간의 머리라는 건 그 지능이라는 건 그 한계가 있고, 누구나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지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려. 이게 뭐 무슨 대단한 천재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대단한 어떤 그런 건 없어 이 세상에. 어? 없는데 그 버릇이야. 그게 버릇. 그 버릇이라고. 이게 머리가 좋다라는 거는 버릇이 좋다라는 거야. 뭐냐면 계속해서 그 요약을 하고 설명을 자기 스스로 뭔가 설명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잘하면은 뭐든 잘하게 돼. 체계에 관계되는 것들, 어떤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잘 요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지능적인 것들은 굉장히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뭐 그걸 이 과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 잘하려면은 결국은 시간 싸움이잖아. 시간을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내냐인데, 그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다다음 주 뭐부터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뭐 이게 뭐 다음 뭐 이게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마다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이 수업 시간에 도대체 뭘 배웠는지, 내가 DSP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어떤 수업이 끝나면은 그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지를 한 5분 정도 요약을 해보라고. 요약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요걸 습관으로 가지면은 굉장히 유용해. 굉장히. 이렇게. 이건 뭐 DSP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이거 모든 거에 다 해당돼. 뭐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다음에 뭐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흘려버리지 말고 그걸 기억이 남아 있을 때 그 도대체 이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스스로에게 대해서 이게 요약을 하려고 계속 해보라고. 그러면은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더 접근하기가 쉬워. 나중에 공부하기도 훨씬 편하다고. 그냥 대충 그냥 뭐 이거 그냥 뭐 그냥 수업 시간에 뭐 그냥 좀 뭐 떠드네 뭐 그냥 뭐 아이고 뭐 그냥 뭐 이거 뭐 DTFT가 뭔가 연관이 있는가 보다 요 정도로 생각해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이게 도대체 DTFT랑 뭐 DFT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본인 스스로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요즘 약간 팁인데, 뭐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 아니면 영어를 뭐 해야 된다, 그걸 할 때마다 그 끝나고 나면 덮지 말고 끝나고 한 5분 정도, 끝나고 예를 들어 내가 1시간 공부했다, 뭔가를 1시간 2시간 정도 공부했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덮지 말고 아유 난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냥 뭐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 5분 동안 그 요약하는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 2시간 공부한 거 해가지고 덮는 것보다도 한 5분 정도 스스로 요약을 해서 막 이렇게 좀 적어보고 하는 그 습관을 들이면은 훨씬 더 좋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잘 못하지.
일반적인 사람들 그게 이제 버릇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막 아이고 뭐 내 그냥 열심히 했는데 2시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이제 그 쉬어야 되겠다라는 거에만 오로지 제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되지.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해봐. 설명을 이 그림을 그냥 보고 수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수식은 안 해도 된다고. 수식은 못 외워도 괜찮아. 이 DTFT에 예를 들어서 이런 수식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수식을 그 수업 끝나고 나서 이런 건 못 외워도 괜찮아. 이런 거 못 외워도 괜찮다고. 이런 건 못 외워도 괜찮아. 그게 아니라 DFT라는 게 배웠는데 이 DFS랑 뭐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수식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식은 나중에 시험 칠 때 외워도 괜찮다고. 그냥 외우다 잊어버려. 그냥 그거는. 뭐 계속 어차피 외워봤자 여러분들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어. 모든 수식들을 무슨 지금 되게 뭐 공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뭐 이거 뭐 다 외워가지고 1년 뒤에까지 써먹어야지 2년 뒤에까지 써먹어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없다고. 여러분이 나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 못해. 수식에 빠져가지고 그 수식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DFT는 DFS는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해보라고.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요약할 수 있으면 이 그림들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요약할 수만 있다면은 이 그림 이게들이 훨씬 더 쉽게 될 수 있어. 그다음에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코사인 이렇게 하면 뭐 이게 주파수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데 이게 넘어갑시다.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뭐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 신호에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게 뭐 이게 코사인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게 뭐 이게 주파수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이거 중요하진 않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야 이게 0부터 이게 이제 9까지 나타나요. 10개짜리를 지금 n이 10개짜리 n이 10개짜리 n이 10인 것짜리를 지금 이제 이게 이건 뭐 DFT를 한 거지. DFT를 한 건데 요 밑에 거는 요거는 이제 페이즈니까 뭐 별 상관이 없고 페이즈니까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페이즈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DTFT를 하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게 10개짜리에다가 10개짜리에다가 더하기 90개짜리 제로 패딩을 한 거야. 제로 패딩을 해도 제로 패딩을 하니까 어떻게 해? 레졸루션이 더 높아진다고. 레졸루션 높아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DTFT를 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거네.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잘못 봤네. 쏘리. 이거는 지금 이게 샘플이고 이 타임 도메인에서 이 시그널이 이게 위에 거는 시그널. 요거는 페이즈가 아니라 요게 이제 DTFT를 한 거네. DFT를 한 거네. 여기에서 요 값들을 계산한 거네. 이게 지금 매그니튜드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다 0만 붙여도 레졸루션 높여도 이렇게 막 보면은 이게 거의 뭐 원래 DTFT 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이거 뭐 이걸 정확하게 그리는 거는 별 필요 없어. 그다음 뭐 이거 뭐 DTFT 했을 때 이렇게 뭐 된다라는 건데 넘어갑시다. 이렇게 중요한 걸 우리 나중에 뭐 해볼 거야 내가 실습해서. 그러니까 그때 뭐 대충 보기만 하면 돼 그냥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DFT의 이제 프로퍼티 요거 이제 성질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뭐 그냥 뭐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에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 리니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다른데 서큘러 폴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좀 더 설명할게. 이게 그다음 뭐 컨주게이트는 뭐 이게 좀 뭐 거꾸로 된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리얼 시그널일 때는 뭐 시메트리하다 뭐 이런 말인데 하다라는 건데 뭐 그다음에 서큘러라는 말이 좀 종종 나와. 서큘러 시프트 이게 서큘러 시프트 뭐 요 서큘러라는 말이 서클이란 말이 서클 그 원 반복되는 뭐 이런 말이야. 반복되는 서큘러라는 게 반복되는 이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말이 서큘러 컨볼루션이라는 게 뭐 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DFT는 서큘러라는 말이 이제 좀 약간 특이하게 나와. 특이하게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데 우리가 저기서 배웠던 거 그냥 continuous time 풀의 트랜스포머 거의 비슷해.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약간 좀 다른 게 있다고. 약간 다른 게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거의 한 80% 90% 이상 비슷한데 90% 정도 비슷하다고.
이 두 개가 뭐 비슷한데 10% 다른 게 있거든. 다른 게 뭐 이게 다르다.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게 DFT는 서큘러라는 말이 들어가. 서큘러. 이게 왜 들어가느냐? 서큘러라는 말. 왜 뺑뺑 돌아간다. 왜 들어가느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XN이 이게 원래 DFS는 원래 이게 서큘러 반복이 되는 거잖아. 반복이 되는 거잖아. DFS는 원래 원 신호가 반복이 되는 거거든. 반복이 되는데 DFT는 원래 신호가 반복 피리어딕 시그널이야. DFT는 원 신호가 반복되는 게 아니야 이게. 원 신호가 반복되는 게 아닌데 되지는 않는데 예? 반복되는 것처럼 간주해서 이거 어썸션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주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물론 우리가 계산할 때는 XK를 계산할 때는 한 주기만 하다 보니까 뭐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한 주기만 계산 한 주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주기만 쏠쏠. 한 주기만 계산하므로 문제가 없는데 이거 계산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XN으로 다시 돌렸을 때 이거 다시 돌리면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걸로 나타난다고. 그리고 우리가 DFT를 하는 것 자체가 반복되는 것처럼 간주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간주. 그러다 보니까 컨볼루션도 마찬가지고 이거 할 때 보면은 서큘러 원래가 반복되지 않는데 반복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사이드 이펙트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DFT를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댓글 볼까? DFS에서 우리가 DFT 여기서 요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간주하는 요 내가 퀘스천을 냈잖아. 요 퀘스천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야.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이고 비주기 신호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모르니까 안 한다. 뭐 아예 안 하고 모르지만 가정 넣어서 해본다. 이 가정을 넣었잖아. 이거 어떤 가정을 넣었던 거야? 어떤 가정을 넣었어 우리가 주어진 n개의 샘플 이외에는 어떻게 된다고 반복된다라는 가정을 넣어서 반복된다는 가정을 넣은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DFT를 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n개를 계산하는 거잖아. 그 자체는 별 상관이 없어. n개는 원래 주어진 n개를 계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물론 레졸루션을 높이려면 0을 이제 제로 패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가정을 넣었다는 거 요 자체가 뭐냐면 어떤 과정이냐면은 이게 주어진 n개 이외에는 반복된다라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넣었다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뭐 이 서큘러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왜 생겼냐? 이 가정 우리가 이제 비주기 신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모르니까 안 한다. 이건 아예 뭐 난 모르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가정을 넣어서 이제 그래도 해보자라는 거. 해보니까 그래도 뭐 완전 틀린 건 아닌 것 같거든. 틀린 건 아닌 것 같다고.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뭐 DTFT를 했을 때 마치 그걸 샘플링한 것처럼 계산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거 뭐 거의 완벽하네.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지.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내가 n개 이외에는 반복된다라는 가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드러날 때가 있다고. XK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XK를 계산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어떨 때 문제가 있다고?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인버스 프리 트랜스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왜? 우린 여기에 반복된다라는 가정을 넣었거든. 반복된다는 가정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복된다라는 가정을 넣었을 때의 그 결과 값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서큘러라는 말로 이제 이게 반복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서큘러 이거 벌써 봐봐. 이 서큘러 여기도 서큘러 이렇게 들어가잖아.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아요. 다른 거 다 똑같고 리니어하고 뭐 컨주게이트하고 시메트리 리얼 시그널에서 시메트리 하다 뭐 이건 다 똑같은 거야 이게 컨티뉴스 타임.
포레 트랜스폼 DTFT에도 똑같이 나오고 멀티플리케이션이 뭐 컨볼루션으로 되고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이 뭐 이거 멀티플리케이션 되고 뭐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이제 뭐 뭔가 조금씩 약간 달라진다는 거. 그게 이게지만 이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요 오늘 요거네 퀴즈를 안 풀고 넘어가네. 퀴즈 요 봅시다. 그래서 뭐 이거 DTFT를 적으시오. 근데 이 XN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틸더라고 해놓은 거는 반복된다라는 걸 나타낼 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G 트랜스폼이나 DTFT는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 주기에 대해서만 여기를 뽑아낸다라고 가정하에서 이제 하는 거야. 요거는 어떻게 돼? 썸이 n은 0부터 n-1까지 xn에다가 어떻게 z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되고 요거는 n은 0에서 n-1에 xn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 요렇게 되고 xk는 n은 0에서 n-1에 n 뭐 이거는 원래부터 틸다니까 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wn에 nk 뭐 wn이라고 해놓으면 뭐 좀 약간 다른 거니까 좀 어려우니까 n-에서 틸다 n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이 파이를 n으로 나누고 nk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거 xj는 이거 하나의 수식으로 나타나잖아. 이거 그리고 훨씬 더 간단해 보여. 그리고 보기에도 훨씬 간단해 보이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뭐 g 트랜스폼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수식, 한 개의 수식이라고. 근데 이거는 보면은 이거는 k마다 구해야 돼. 이거는 k마다 구해야 된다고. k마다 k가 지금 k가 0부터 해서 n-1 그러니까 이게 n개를 이게 n개야 n개를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복잡해 보여 이게. 이거 어떻게 다 하나 n개를 이거 어떻게 다 하나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이게 n개의 서로 다른 값들을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은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야. 나는 계산 안 한다고. 누가 계산하는 거야?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야 그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해야지 컴퓨터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컴퓨터 계산이 가능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되냐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계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도 사실 이게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를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거 1111 나오는 거 우리가 계산했잖아. 11 나오는 거 x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요런 식으로 되잖아. 이렇게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플러스 1 나오면은 1 마이너스 j 2 오메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 오메가 해가지고 요까지 나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 이거 다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xn이 1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대해서 x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구하라 하면은 뭐 누구나 구할 수 있다.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 오메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3 오메가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다고. 근데 구하면 뭐예요? 이거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 이거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 있어. 이거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 오메가 더하기 익스포넨셜 j 3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굉장히 간단하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모른다고.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림 그리려고 어떻게 한 거야 이걸. 막 이렇게 막 바꿨다고 이거야. 지금 지난 시간 우리 했던 게 뭐 이걸 반을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요 위에 분모 분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보면은 분자에 여기에다가 뭐 2 오메가로 하고 이거 2분의 오메가 이렇게 뭐 튀어나오게 해서 막 이렇게 계산하고 막 다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 절대값 씌우니까 뭐 분자는 2 오메가 사인 2 오메가 되고 분모는 사인 2분의 오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계산해야 된다고 이걸. 그러니까 대충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이것도 이 모양이 대충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다고 이제는 계산해 보니까 0이고 파이 2파이고 이거 파이고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다고. 모양도 알고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게 그래. 이 매그니튜드를 페이지는 더 어렵고 굉장히 어렵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XK는 계산하면 돼. 이거 컴퓨터 111 같으면은 그래 DFT라는 문서 111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거 다 나와 이거.
계산하면 이거는 4, 0, 0, 0 이렇게 다 나온다고. 이게 내가 굳이 계산할 필요 없다고. 이게 다 컴퓨터 계산해 준다고. 뭐 이게 100개 되든 1000개 되든 이게 제로 패딩을 10,000개를 시키든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컴퓨터 요즘 뭐 이거 금방 1초도 안 걸려. 이게 딱 시험 엔터 키 치자마자 금방 다 계산해서 나온다고 이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다고 뭐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옛날처럼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뭐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쉽기 때문이지. 뭐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계산이 가능하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전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리니어 이게 리니어 돼 있는데 리니어는 뭐 리니어라고 말하면 따로따로 해도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게 리니어라는 건 리니어리티라는 건 뭐 xn을 뭐 넣어서 하는데 뭐 그런 건 뭐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a에 x1n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n에 대해서 x1n에 대해서 DTFT를 했더니 x1k가 나왔다. 뭐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은 x2에 대한 x2n에 대한 DFT가 이것도 뭐 DFT를 해보면은 x2k가 나온다. 그러면은 a의 x1n하고 플러스 b의 x2n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DFT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상수 곱해주고 x1k에다가 b의 x2k 이렇게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고. 얼마나 쉬워. 이거 리니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거든. 뭐 이건 뭐 이미 다 지금까지 다 했던 거잖아. 그냥 뭐 DFT랑 뭐 DTFT랑 아니면은 뭐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랑 Continuous Time CTFS랑 CTFT나 뭐 다 했던 거. G 트랜스폼 다 했어. 이거 다 리니어는 다 만족한다고. 리니어리티는 만족 안 하면 이제 골치 아프기 시작해. 거의 불가능해. 리니어리티는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서큘러 폴딩이 뭐 하는 거냐면은 얘기했지만은 xn을 억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마치 반복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xk를 계산할 때는 서큘러 폴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서큘러 폴딩 이게 n 개마다 이거 반복된다는 거야. 반복된다. 폴딩이라는 건 딱 이게 그대로 겹쳐진다 이 말이거든. 그 폴딩이라는 건 이게 xk가 우리가 보통 xn을 우리가 DFT를 한다. 그러면은 sk가 나오는데 sk가 그 n은 0부터 n-n개만 계산하는 거죠. xn에다가 wn에 nk 이렇게 되는데 n개만 계산하는 거죠. n개만. 계산하게 되거든. n개만 계산하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이게 뭐 xn이 반복이 될 필요가 없어 전혀. xn이 반복 뭐 n개만 어차피 하는 거니까 xn이 반복되는 반복 안 돼도 여기서 계산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뭐 외부에서 할 때는 이게 되려면 이게 나오려면은 원래가 계산하기 때문에 뭐 n개 이외에는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디스크리트로 나오려면은 프리퀀시가 xk가 디스크리트로 나오려면은 되려면 예? 뭐가 된다고? xn이 반복돼야 된다고. 반복돼야 한다고. 반복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요게 반복돼야 하다는 가정 하에서 물론 여기에서 보면은 xn이 반복되는 게 전혀 안 나타나지. 뭐한 주기만 가지고 하니까 이거 반복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기 이미 가정에 뭐가 들어있다고? 반복된다는 가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게 다른 계산할 때 요거 이외에 다른 계산할 때는 다 그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이 n개가 요 표시가 뭐냐면은 요 표시가 n마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n마다 반복된다. n마다 반복된다는 걸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DFT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n마다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타임 도메인에서 n마다 반복되고 그 다음에 k 주파수 도메인에서 n마다 반복돼. 둘 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n개의 xn이 n개다. n개의 샘플이다. 샘플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xk는 몇 개로 된다고? 이것도 n개로. n개. 타임 도메인도 n개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n개고 둘 다 n개야. 라지 n개. 똑같아. 요거는 좀 기억에 넣을 필요가 있어. n개를 DFT를 하면은 n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n개. 왜냐하면은 이 n마다 아까 얘기했지만 n이라는 게 wn이라는 게 결국 exponential j의 이 파이를 n개로 나눈 걸 하는 거거든. 레졸루션이 n분의 1이니까 이걸 이제 0부터 시작해서 0부터 1,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뭐 이렇게 해서 n분의 n-1까지 해서 n개가 나온다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야. 그냥 서클 폴딩이라는 건 xn이 주파수 도메인인데 xk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컨주게이트 이거는 뭐 지금까지 다 했던 거잖아. 이거는 뭐 그냥 컨주게이트 이게 리얼 컨주게이트를 해주면은 이게 뭐 했던 거. 이거는 넘어갑시다. 이거 뭐 CTFT에서도 다 했던 얘기야. 그 다음에 이게 리얼 시그널일 때는 뭐 이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요게 n이 계속 붙고 있어. n이 계속 붙는데 그냥 여러분들 할 때는 n 여기 안 붙여도 이렇게 뭐 n마다 반복되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붙여도 되긴 한데 여기 뭐 처음 나오니까 요걸 이제 뭐 이게 계속 붙이려고 하는 거지. 그 리얼 시그메트리는 보면은 이 얘기지. 이게 x에 우리가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보면은 x에 뭐 마이너스 k는 x에 뭐 컨주게이트 뭐 아니 f가 되겠지. x 마이너스 f는 f에 f 뭐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이게 이 말이 sk는 마이너스 k 인버스 뭐 요거 이걸 x f라고 하면 x 컨주게이트에 마이너스 f 뭐 두 개 똑같은 얘기니까. 요 컨티뉴스 타임에 요거하고 디스크리트 타임에 요 DFT하고 요거 똑같은 얘기. 그다음에 뭐 서큘러 뭐 이번 뭐 시퀀스 오드 시퀀스인데 이런 거는 뭐 할 필요 없고.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을 또 뭐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 지금 뭐 몇 가지 나오는데 뭐 DC 풀고 X0 그리고 요거는 좀 알 필요는 X0다. X0 요거는 DC 성분이야. 프리퀀시가 제로일 때. 뭐 제로니까 이게 DFT에서 제로나 그냥 원래 거에 DTFT에서 제로나 뭐 얘기했지만 아까 여기 그림 봅시다. 그림 보면 요 그림에서 요게 이게 뭐 이게 DTFT 했을 텐데 이게 2파이로 하든 근데 여기서 0은 어차피 뭐 DC 0인 상태니까 DC 성분이라는 거예요. 이 0이 뭐 DFT 하나 DFT 하나 뭐 DFS 하나 DTFT 하나 0은 어차피 DC 성분이라고. DC 성분. 그래서 뭐 크게 그건 상관이 없고 요 얘기고 아이고 뭐야 쏠 그다음 뭐 2분의 n일 때 n이 2분이고 뭐 also 뭐 리얼 밸류고 뭐 이런 것들은 아이고 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알고 요거 뭐 요거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거는 그냥 잡다한 것들인데 여기 이제 나오네. 이제 드디어 서큘러 시프트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서큘러 시프트 시퀀스가 요거는 다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원래 xn이 0부터 n까지 있는 0부터 n-n개의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계산하는데 그게 반복된다라고 가정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현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야. 이게 서큘러 시프트가 된다고. 서큘러 시프트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요. 이거보다 서큘러 컨볼루션.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서큘러 컨볼루션.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에서 봅시다. CTFT에서 만약에 x1t하고 곱하기 x2t에 이렇게 하면은 푸리에 트랜스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x1f에다가 컨볼루션에 x2f 이렇게 컨볼루션 됐잖아.
그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되거든. 그 다음에 x1의 t의 컨볼루션 x2의 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x1 f의 x2 f의 이 어떻게 돼 이거? 신담이 네, 어떻게 돼? 곱하기 됩니다. 곱하기 되지. 곱하기. 요 관계는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이고, 이 컨볼루션은 곱하기 이렇게 되거든. 응? 이렇게 되는데 DTFT까지도 요게 이제 그게 성립이 돼. DTFT에서도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고. 어떤 뭐 때문이냐면 이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야.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이게 x1n하고 컨볼루션의 x2n하고 뭐 예를 들어 이건 이 가정이 있어야 되겠네. 먼저 이 가정부터 먼저 얘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x1n에 대한 DFT가 x1k가 되고 뭐 위에 것도 물론 마찬가지이긴 한데 뭐 하여튼 이 가정을 적어봅시다. 이것은 더 자세히 하게 되니까 x2n에 대한 DFT가 x2k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해보니까 이제 위에 거 이제 그대로 한다고 요걸 이제 계산해 보는 요걸 계산해 보는 거야. 요걸 계산해 보는 거야. 해보니까 그러니까 x1n하고 컨볼루션 x2n하고 컨볼루션 했더니 DFT가 위에 거대로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x1k하고 곱하기 x2k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게 똑같은 거잖아. 이거랑 같은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맞지가 않다고. 이게 맞지가 않다고. 이거 같지 않다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맞지가 않아. 이게 x1n에다가 x2n 컨볼루션 할 수 있잖아. x1n n개짜리 해서 뭐 n개짜리 이렇게 해서 컨볼루션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거 완전 망가진 이거 뭐 좀 웃긴 얘기 아닌가? 이거 왜 그 컨티뉴스 타임에서 됐는데 왜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이거 안 되느냐? 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다고? 아까 어떤 가정을 했다고? x1n이 서큘러 컨볼루션, 서큘러 하다라는 가정했거든. n개마다 반복된다라는 가정했거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x2n도 n개 따라 n개마다 반복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한 거야. 이거는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는 x1n과 x2n이 어떻게 마다 n마다 n개마다 뭐 여기 DFT n마다 반복된다. 라는 가정하에서 이게 되는 거라고.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컨볼루션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바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 이걸 어떤 특수한 서큘러 하다라는 가정을 x1n하고 x2n이 n마다 반복된다고 있다. 반복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걸 해보면은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x1n의 틸다 컨볼루션 x2의 틸다 이게 반복된다라는 표현이야. 이게 x1n이 반복된다. 반복되면은 요게 가능해. 이게 오케이로. 이게 오케이로. 이게 맞다고. 이게 오케이로. 이렇게 되면 돼. 이게 성립하더라고. 아, 그럼 맞네. 원래가 맞는 거네. 그러면 내가 원래가 x1n하고 x2n이 이게 반복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원래 x1k가 x2k를 구한 거니까 이건 뭐 맞는 거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매일 이렇게 표현하기가 이렇게 뭐 반복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이제 노테이션상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 x1n하고 x1n 요거는 이제 파이나이트하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x2n 요걸 이제 DFT를 했을 때 x1k에다 곱하기 x2k 이렇게 된다. 이게 뭐냐? 이게 이름이 뭐냐? 이걸 서큘러 컨볼루션이라고 해. 이게 이라고 부른다. 요게 이제 거의 핵심이야. 이게 DFT에서 우리가 그 전에 거 CTFT랑 뭐가 다르냐? 뭐 제일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컨볼루션이 그냥 컨볼루션 하면 안 되고 그냥 컨볼루션 했을 때는
우리가 원래 원했던 x1k 곱하기 x2k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 x1하고 x2를 서큘러하게 이게 반복된다라는 가정하에서 했을 때, 이 그냥 컨버리션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되는 이게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x1을 컨볼루션을 이게 서큘러하다라는 x2 그러니까 시퀀스 자체가 xn, x2n 요 시그널 자체가 이게 반복된다라는 가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이걸 그냥 x1과 x2는 반복되는 건 아닌데 요건 뭐 노테이션 상이야. 노테이션 이름 이걸 서큘러 컨볼루션 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x1n과 똑같은 거야. x1과 x2n은 서큘러 이게 반복되는 n마다 되는 가정에서 그냥 컨볼루션 하는 거랑 똑같다고. 서큘러 그걸 라는 가정하고 똑같은 얘기로. 이게 서큘러 컨볼루션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요 계산하는 건 뭐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건 뭐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건 좀 바로 하기는 좀 어렵고 뭐 계산해 보면 금방 나와. 뭐 어렵지는 않아 이거. 그러니까 먼저 반복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하면 돼. 그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서큘러 컨볼루션은 DFT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곱하기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이게 요 곱하기 했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 곱하기 했을 때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이거 곱하기 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이거 곱하기를 하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컨버전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된다고. 왜냐하면은 이것도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거는 주파수 도메인 자체가 이게 서큘러 컨버전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반복이 되는 거니까 x1n에다가 n에다가 곱하기 x2n 이렇게 해줘서 이걸 DFT를 해준다. 해주면은 x1k에다가 컨볼루션 x2 이 컨볼루션 해주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x1k에다가 서큘러 컨볼루션 k 하면 OK가 된다. 요렇게 돼. 이렇게. 그럼 무조건 DFT랑은 그냥 컨볼루션 하면은 절대 안 돼. 서큘러 컨볼루션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서큘러 컨볼루션이 좀 약간 어렵거든. 약간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약간 좀 고민돼. 그래서 리니어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좀 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요거는 오늘 나가기는 좀 약간 그렇고 뭐 다음 시간에 나올고 뭐 마지막 요거 파스발 정리 요거만 하고 파스발의 정리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타임 도메인에서의 파워나 에너지가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파워나 에너지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걸 처음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파스발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되니까 이게 이제 한 주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xn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sk에 대해서 뭐 같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한 거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파스발 정리이고 에너지 스펙트럼 뭐 파워 스펙트럼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요 서큘러 컨볼루션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요거는 오늘은 좀 힘들고 다음 시간에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 좀 해보고 다음 주 그러면 월요일 날 요거 좀 대충 요 계산해 보고 우리가 DFT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뭐 FFT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갈 건 없고 하여튼 시간이 되면은 요 다음 주에 월요일 날은 요 좀 진도 좀 나가고 그다음 수요일 날은 웬만하면은 좀 그 매트립 실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 뭐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러면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합시다.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